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5월 10일에 시행된 고3 모의고사 미적분 27번과 중학교 도형 성질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제에서 중학교 도형 성질이 좀 더 중요하게 이용돼가지고 중학교 도형 성질은 뒤쪽에서 따로 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OA 길이 1이라고 표시는 해둔 상태고, 그러면 원점에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중심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그럼 여기는 일단 접점이에요. 접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제시가 돼 있으니까 접점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건 당연한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P하고 Q가 이렇게 있으면 OPQ가 3분의 세타가 되도록 잡는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접점 성질 중에 이렇게 접점에서 출발해서 원에 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둘게요.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하나는 접점 위에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원 위에 아무렇게나 있는 거예요. 이 파란 각과 이 건너편 파란 각은 무조건 똑같고 이 빨간 각과 이 빨간 각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 증명은 뒤쪽에서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가지고 문제 풀고, 그러면 여기 3분의 세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각이 3분의 세타라고 바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POQ 각은 3분의 2세타겠네요. 왜냐면 이 주황색 큰 각이 세타니까 세타에서 3분의 세타 뺀 거죠. 3분의 2세타가. 이제 남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삼각형 POQ의 넓이를 F세타라고 뒀대요. 우리가 아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길이 곱하기 끼인각 사인, 그리고 세 번째 신발끈 공식. 신발끈 공식은 수능 범주 외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요. 신발끈 공식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끈 공식은 좌표 3개가 명확하게 나와야 쓸 수 있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삼각형 내부에서 밑변과 높이로 보일 만큼 수선 관계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좌표 3개를 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 2분의 1 곱하기 길이 곱하기 끼인각 사인으로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OP 길이 곱하기 OQ 길이 곱하기 끼인각 사인 3분의 2세타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끼인각이 3분의 2세타라고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OP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그림이 지저분할 것 같아서 따로 하나 뜯어서 그려보면 A, O, P 그린 겁니다. 수선의 발 싹 내려주고 AP 길이는 반지름일 테니까 1이라고 표시 한번 살짝 해주고, 지금 여기 AOP 각은 90도에서 세타를 뺀 거니까 90도 빼기 세타라고 쓰면 되겠고, 그러면 OA,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잡으면 OAH 각은 세타라고 쓰면 되겠네요. 왜냐면 AOP가 90도 빼기 세타니까요. 그러면 OH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니까 OP 길이는 2 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겠고, 이제 OQ 길이 구하면 되죠. AOQ만 따로 뽑아서 볼게요. 지저분할 것 같아서 따로따로 뽑아서 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왜냐면 AQ의 길이도 반지름이랑 똑같은 1이 되고, 수선의 발 살짝 내려줄게요. 여기 수선의 발을 K라고 잡으면 지금 원주각과 중심각이죠. 왜냐면 AQ 이렇게 이어주면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니까 OAQ 각은 3분의 2세타가 돼야 돼요. 2배니까. 이제 오른쪽 아래 삼각형 보시면 OAK 각은 3분의 세타, QAK 각도 3분의 세타, 3분의 2세타가 절반 쪼개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OK의 길이는
사인 3분의 세타가 되니까 OQ의 길이는 2 사인 3분의 세타라고 쓰면 되겠네요. 마무리할게요. 그럼 F세타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2 사인 3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3분의 2 세타 대입한 거예요. OQ 길이랑 OP 길이 바로 위에 구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아예 써주면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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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고 2분의 1 곱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2 사인 3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3분의 2 세타라고 쓰면 세타하고 3분의 2 세타 사라지면서 3분의 2가 남고 이거는 미적분 기본 성질이죠. 세타하고 3분의 세타하고 사라지면서 3분의 1이 남고 위쪽에 또 세타하고 사인 세타가 사라지겠네요. 그럼 남은 것만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답은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이용된 접점 성질이랑 추가적인 원에 대한 개념들 쭉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세 번째는 원입니다. 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죠. 삼각함수가 수원에도 나오고 미적분에도 나오고 수학은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만 시험 범위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과목의 특성상 이전에 배웠던 건 당연히 안다는 전제하에 다음 연도 시험을 출제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수학은 이전 학년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아셔야 해요. 원은 특히나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중3 때도 나오고 심지어 고1 때도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수능 범위에서 삼각, 함수가 나오기도 하고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 이거 중요한 거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인 법칙에 외접원의 반지름 이용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도 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원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중2, 중3, 고1, 수능, 범주에서 삼각함수, 사인 법칙에서 반지름 원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으니까 원 성질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성질에 대해 쭉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 A4 용지 깨끗한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번 작은 글씨로 본인만의 정리본을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사이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영상이 아무리 길더라도 글씨를 조금만 예쁘게 쓰시면 한두 페이지 안에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고 이걸 수능 전날이나 수능장 쉬는 시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 성질 가장 첫 번째입니다. 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의 중심이 있고 현이 있다고 쳐봅시다. 중심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이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똑같으니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면 수직 이등분 긋는 것은 너무 당연한 1:1 관계입니다. 수능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주기 싫을 때는 수직 이등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 주면 이등변 삼각형 당연히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수능에서 수직 이등분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주기 싫으면 이등변 삼각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평행선, 억각, 동일각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수직 이등분 떠올리셔야 하고 수직 이등분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가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원성질 첫 번째,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원의 성질 다음 내용 해보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엔 접선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접점이 있다는 건 당연히 원의 중심과 연결하는 건
늘 있는 태도죠. 원의 접선이 나왔는데 중심과 연결을 안 하고 쓰는 풀이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중심에서 외부의 점까지 선 하나 이어주면 반지름, 반지름 서로 똑같고 직각, 직각 존재합니다. 그리고 빗변이 공통이에요. 그러면 이 파란색 형광펜 삼각형과 이 노란색 형광펜 삼각형은 빗변이 같은 한 길이가 같은 직각 삼각형이므로 이 두 개는 RHS 합동이 됩니다. RHS 합동이니까 길이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질에서 알아야 되는 건 늘 합동이 생기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길이 두 개가 항상 똑같다. 외부의 점에서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두 개가 똑같다.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연계되는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 하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하나 상상해 봅시다. 그림이 조금 틀렸지만 내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접점, 여기 접점. 그럼 이 길이 두 개 똑같겠죠? 왼쪽에서 나온 성질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 접점, 여기 접점이라고 잡는다면 이 길이 두 개가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접점, 여기 접점으로 잡는다면 외부의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 두 개 똑같을 거고 접점, 접점으로 잡는다면 이르는 거리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분홍색 선 길이 두 개 더하면 분홍색 선 길이 두 개 더하면 빨간색 하나, 초록색 하나, 파란색 하나, 주황색 하나예요. 노란색 길이 선 두 개를 더하게 된다면 초록색 하나, 주황색 하나,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나온다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나온다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의 합 항상 같게 됩니다. 자, 왼쪽 삼각형에서 합동이니까 외부의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알았고 이걸 통해서 얻는 성질 중에 하나가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마주보는 면 두 개씩 더하면 항상 같게 됩니다. 접선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접선에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원이 있을 때 접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리고 접점에서 출발하여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접점에서 이어지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각이 이 초록색 각이 세타라면 원의 중심까지 연결하는 접점까지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각이 직각이니까 이 각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원까지 한번 선 이어주면 반지름 똑같으니까 이 각도 90도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90도 빼기 세타, 90도 빼기 세타. 그러면 이 각이 총 4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삼각형은 이 초록색 각은 2세타가 되겠죠.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에 의해서 이 각은 세타가 됩니다. 외우는 겁니다. 만약에 증명을 해드렸으니 이제 오른쪽에서 이거 그려두고 외우세요. 원이 있고 접점이 있을 때 접점에서 원이 있고 접선이 있을 때 접선에서 출발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이 각이 세타면 이 각도 무조건 세타입니다. 이 각이 알파면 이 각은 당연히 알파겠죠. 이거 접점 관련된 성질, 접선에서 접점과 관련된 성질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성질 중 하나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연계돼서 하나만 더 볼게요. 원에서 가장 특이한 건 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가장 특이한 건 원 두 개가 접할 때겠죠. 원 두 개가 접할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두 개가 이렇게 접하고 있고
점을 통과하도록 선을 2개만 그어볼게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원에 접하는 접선을 하나만 그어보겠습니다. 점 2개 이어주고 생긴 점 2개 이어주고 바로 위에 있는 성질 보시면서 집중해주세요. 만약에 이 각을 세타라고 잡는다면 여기서 이 각과 이 각이 똑같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접선과 이 원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 각이 보자마자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원 2개가 막곡지각이니까 이 각도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 각 세타니까 이번엔 이 원과 접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각이 세타가 될 거예요. 아까 제가 평행선 처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평행선 보면 억각과 동위각 떠올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억각과 동위각을 보고 평행선을 떠올리는 건 어려운 거라 했어요. 그 어려운 거 한번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니까 세타와 세타가 똑같네요. 이거 관통직선이라고 보면 이 초록색 선 2개는 억각이 서로 똑같으니까 평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2개가 평행하다고 알 수 있어요. 자, 원 2개가 접할 때 각 2개가 똑같다는 것만으로 평행선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능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올지도 모르는 걸 연습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 억각을 통해서 평행선을 발견하는 거 제 기준에선 아직 이거 가지고 제대로 낸 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억각과 동위각을 보고 평행선 발견하는 이 태도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 접선 설명할 때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린 겁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 연계해서 원 2개가 있을 때 가장 특이한 건 접할 때니까 이번엔 안쪽에서 접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접하고 있고 접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접점에서 선 2개 정도 이어주겠습니다. 2개 이어줄게요.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접점에서 출발한 선이 원과 만나는 점들을 가볍게 이어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각이 세타라면 작은 원 봐주세요. 작은 원에서 접선이죠. 작은 원에서 접선이고 접점에서 작은 원에 출발한 삼각형이 있으니 이 각이 세타입니다. 그 다음 이 각이 세타니까 큰 원 봐주세요. 큰 원에서 이 각이 세타니까 내접하는 삼각형 이렇게 있죠. 접점에서 출발한 거. 그래서 이 각도 세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관통하는 선을 생각해 주시면 이 선과 이 선이 동위각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 2개가 평행합니다. 원 2개 접점만으로 평행선 2개 발견할 수 있어요. 원의 접선 관련된 거 하나 얘기했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원에 관련돼서 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2가지만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원주각과 중심각이겠죠. 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뽑으라면 저는 원주각과 중심각 뽑을 겁니다. 중심각이 만약 2세타라면 원주각은 세타입니다. 무조건 중심각의 절반은 원주각이에요. 이렇게 이어도 중심각이 2세타라는 게 보이니까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이어도 이 각은 세타가 되겠죠. 무조건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에서 이어져서 다음 내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원에 어쨌든 접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과 연결해 보는 건 당연한 생각이니까 중심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틀렸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만약 이 각을 알파라고 둔다면 이 각은 2알파입니다. 왜냐하면 중심각과 원주각이니까요. 같은 호에 대해서 중심각과 원주각이니까요.
이번엔 이 노란색 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을 베타라고 잡는다면 원주각 베타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2베타가 되겠죠? 중심각은.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 부분 잠깐 봐주시면 한 바퀴는 360도니까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360도가 나옵니다. 그럼 역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부턴 그냥 외우고 쓰는 겁니다.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내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무조건 180도입니다. 다음 원에 대한 성질 마지막입니다. 할선 정리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원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 접선과 할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과 할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선을 간단하게 살짝 이어주면 유도 과정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외우고 쓸 걸 알려드릴게요. 이 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잡는다면,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잡는다면, 그러면 아까 점에서 이은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설명했던 거예요. 조금 전으로 대감께서 보고 오세요. 이 각은 보자마자 세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파란색 삼각형이랑 이 파란색 삼각형은 알파랑 세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 삼각형 보시면 이 초록색 삼각형도 알파랑 세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초록색 삼각형이랑 초록색 삼각형은 알파 세타 가지고 있고 파란색 삼각형은 알파 세타 가지고 있고 둘은 AA 닮음이에요. 만약에 이 길이를 C,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A라고 잡는다면 초록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A 대 B는 초록색 삼각형에서 A 대 B는 파란색 삼각형에서 C 대 A죠. C 대 A가 됩니다.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으니까 A제곱은 BC가 됩니다. 그래서 원과 할선이 그냥 나올 때 이렇게만 접점에서 길이 A, 길이 B, 길이 C 이렇게 나온다면 보자마자 이거 초록색 외우고 쓰시는 겁니다. 수능에서는 이거 유도할 시간 따위 없어요. 그냥 아시고 쓰셔야 돼요. 이게 할선 정리 첫 번째 거. 두 번째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따로 A4에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번엔 할선을 두 개 그을 건데 원 바깥에서 교점을 가지는 걸 보도록 합시다.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 이 길이를 D라고 해봅시다. 만약 이 각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선이 이렇게 교점끼리 있는 겁니다. 할선과 원의. 만약에 이 각이 세타라면 이 각은 180도 빼기 세타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랬죠?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여야 되니까 이 각은 뭐가 되겠어요?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 정도만 보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이 파란색 삼각형 잘 보세요. 이 파란색 삼각형과 이 보라색 삼각형 잘 보시면 파란색 삼각형에서 세타랑 알파가 있어요. 보라색 삼각형에서 세타랑 알파가 있어요. 그럼 둘은 AA 닮음입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삼각형도 세타 알파 가지고 있고 보라색 삼각형도 세타 알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닮음이니까 닮음비 잠깐 써줄게요. 닮음 관련해서 비율 잠깐 써줄게요. A 대 C는 파란색 삼각형에서 A 대 C는 큰 삼각형에서 D 대 B겠죠?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으니까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 같다고 써주면 A, B는 C,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라고 한 방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으로. 그래서 수능장에서는 이렇게 할선 두 개가 나와 있기만 한다면 이것만 보자마자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이거
A 대 C는 D 대 B니까 AB 곱한 거는 CD 곱한 거랑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할선 정리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할선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뭘 봤냐면 접선과 할선과의 관계, 할선 두 개가 나오는데 원 외부에서 만나는 두 할선의 관계. 이번엔 원의 할선을 두 개 그을 건데 원 내부에서 하나 만나는 할선 두 개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 두 개 이어줄게요. 이 보라색 호 잠깐 생각해 주시면 원주각 이렇게 하면 원주각 여기 하나 생기죠? 이렇게 하면 여기 원주각 하나 생기죠? 그래서 보라색 호에 대한 원주각 이 각 두 개는 똑같이 됩니다.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보라색 호에 대한 원주각을. 그리고 이 파란색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 하나 생기죠? 파란색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 하나 생기죠? 그러면 원주각끼리 항상 똑같으니까 원주각 두 개가 똑같겠네요. 베타라고 잡아주면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고 길이들이 A, B, C, D라고 주어져 있다면 지금 보시면 이 분홍색 형광펜 삼각형이랑 노란색 형광펜 삼각형은 알파, 베타 가지고 있죠? 노란색 형광펜. 분홍색 형광펜 삼각형 생각해 보시면 알파, 베타 가지고 있죠? 그럼 둘은 AA 닮음이네요. 닮음 생각해서 비율 잠깐 써주겠습니다. B 대 D는 여기서 노란 삼각형에서 B 대 D는 B 대 D는 A 대 C죠. 각 대응관계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AA 닮음이니까 B 대 D는 A 대 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으니까 AD는 BC라고 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마주보는 두 개. BC 두 개 곱한 건 AD 두 개 곱한 거랑 같구나. 수능장에선 이거 유도할 시간 따위 없어요. 그냥 외우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원에 대한 성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려하는 성질들만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마무리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